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는 잘 가는데 안타깝게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모멘텀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는 미중 정상회담이지만 더 크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에이펙 2023이 되겠습니다. 자, 2023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 이거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니까 아직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자라가 되겠는데요. 우선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세부 일정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12일 날 경제 강요 회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많은 강요들이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14일부터 16일 각국 기업 대표단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자 회의,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약 1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의,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라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나 좀 찾아와 봤는데요. 한중일 모두 다 대표급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이 전쟁범죄협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는 대통령 대신에 부총리가 대신 오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홍콩 쪽에서는 홍콩 행정장관 대신에 재무장관이 대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밖에도 좀 독특한 거는 대만의 총통 대신에 TSMC 창업자가 대리 참석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대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신문 사설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번 에이펙이 중요한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치 자체가 신냉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기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뭐 미국과 중국의 문제, 그리고 28 전쟁,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는 시절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데에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상황이긴 만큼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 완화, 그리고 복합 위기 대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인다라는 점이 어쨌든 조금은 실효적인 그런 조치가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에이펙 회의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만큼 각 나라만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은 미중 정상회담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년 만에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터져버린 풍선, 미중 관계 다시 부는 훈풍인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런 에이펙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세 가지 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첫 번째 플로우는 시진핑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2차 회담 합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미중 관계가 회복됐었을 때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굉장히 의미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오랜만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정상이 회담을 펼칠 예정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이 두 나라 간의 정상 그리고 이제 또 두 나라가 계속해서 또 대립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과연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두 나라 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개선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였었죠. 계속해서 이제 또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 2월 달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였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화해 무드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정찰 풍선을 띄워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영공을 침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순식간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양국 간의 소통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이제 뭐 대립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지금 이제 힘드니까 그만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좋은 이야기들 어느 정도 좀 화해 무드로 가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의 어떤 뭐 극적인 합의라든지 혹은 이제 뭐 큰 폭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정상끼리 만난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워낙에 이제 두 나라 간에 서로 수출 통제로 또 계속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긴장 분위기 정도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찰풍선이 이제 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찾아서 이제 또 왕이 외교부 장과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한번 또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었고 뭐 그 뒤에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 뭐 그 다음에 뭐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등등 해서 미국의 고위층들이 줄줄이 이제 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이 양국 간의 어느 정도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이제 의사를 통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또 워낙에 계속적으로 이 대만에 대한 어떤 야욕들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미국이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 서로 이제 약간의 치고받는 그런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가라앉을 만한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위험 제거 혹은 이제 완화에 대해서 주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이 미국에게 최근에 많이 맞았잖아요. 워낙에 이제 많이 맞았고 그러면서 또 반도체나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이 미국에게 이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저번 10월 달 그러니까 저번 달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혹은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들에 대한 또 기술 이전을 금지한 데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양자 컴퓨팅이나 AI 쪽으로 해서 자본 투자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미래 산업, 성장 산업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러한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나 뭐 AI 뭐 혹은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이러한 부분들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는 부분은 중국의 도전을 또 차단하기 위한 이런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또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중국과 사이 좋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이 또 바이든 입장에서 투심의 어떤 이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놔주고 많은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뭐 계속적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대만에 대한 부분도 중국은 계속 이제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뭐 크게 서로 간의 양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전쟁에 관한 부분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했을 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국은 러시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약간의 팔레스타인을 조금 더 이제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양국 간의 대립 관계는 계속해서 좀 이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서로 간의 큰 양보라든지 혹은 이제 많이 좀 서로 이제 양보를 하는 그런 그림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될 건 오랜만에 양국 간의 이제 화해 무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뭐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또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중국이 조금 이제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에서는 한 발 조금 더 이제 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언가 이제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수준 정도로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 시점에서 두 국가가 화해를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대 해석을 좀 금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좀 얼굴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이 미중 관계가 갈등에 도달을 했을 때 움직이는 뭐 이제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관륨이나 뭐 계룡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일전에 한 차례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지금은 약간 죽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역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화해 무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서 결국에 이제 미중 관계 갈등에 따른 종목들은 한동안은 쳐다보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지금 한 차례 움직였다가 화해 무드로 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서로 간에 양국 간의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큰 이 합의점 혹은 무언가 큰 개선점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실 이번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양보점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는 아무래도 역시나 CPI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번에 계속적으로 이제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이번에 미증시가 주말 동안에 또 이제 마감을 하고 나서 무디스가 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부채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예산안 통과 못하면 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중 관계 갈등 수혜주들 혹은 이제 뭔가 미중 관계가 화해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수혜주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폭으로 CPI 발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안에 대한 통과 부분까지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또 예산안 통과라는 또 큰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보고 움직이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동안은 개별주 종목 장세로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은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말고 긴장 완화 수준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CPI 예산안 발표, 예산안 통과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시장의 반응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예산안 통과와 CPI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최상의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결국 아마 이제 이번에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결국에는 뭐 미중 정상회담 뭐 이러한 부분들 호재라고 볼 수는 있겠죠. 미중 정상회담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 CPI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CPI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가 워낙에 좀 큰 상황이죠. 미국의 부채가 워낙에 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 결국에는 또 부채가 큰 상황에서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계속적으로 이제 이 내년에 대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또 이제 돈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 싸움, 그 다음에 이러한 정치 싸움이 또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미국에 최근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번 주에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일정들이 최상으로 다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지금 21선을 이탈을 해버리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죠. 아마 이번 주 일정 지나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닥 잡아주는 수준,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수준 정도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도 결국에는 이전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이번에 좋은 이야기들, 무언가 이제 또 뭐 예산안이 잘 통과되고 뭐 CPI 잘 나오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숨 돌리는 수준 정도로만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끌어올려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박스권 반등 정도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월 달은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 맞게끔 전략 꾸려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2월은 박스권이다. 자, 그렇다면 그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을 잘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미중 이제 화해 모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뭐 화해를 한다, 뭐 혹은 이제 또 서로 회담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이슈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서로 또 워낙에 양보를 할 것들이 없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찌됐든 미국이 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긴장 완화 효과, 이제 계속해서 좀 대립을 하던 두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긴장 완화 정도로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어느 부분을 좀 양보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했었는데 일단 오늘 이탈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만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또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 이러한 구간 동안에 결국에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결국 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듯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